안녕하십니까. DQN을 적용한 자동화 관제 업무 제공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이승진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후 강화학습에 대한 설명과 강화학습에 적용한 문제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항공교통 관제 업무는 공력의 효율적인 사용과 항공교통의 안전 보장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착오를 겪으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에 워크로드와 태스크로드 등으로 업무의 한계량 또한 존재하며 겪어보지 못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챗GPT, 알파고 등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학습을 항공교통 관제 업무에 적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과 강화학습을 적용한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강화학습의 근간이 되는 MD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DP는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진 환경으로 특정 시점에 에이전트가 환경으로부터 상태를 받으면 에이전트는 상태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상태와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강화학습은 MDP 상황에서 상태를 받았을 때 누적 보상 합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의 행동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제가 적용한 DQN 알고리즘은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예상되는 누적 보상 합을 나타내는 행동가치 함수 Q 함수를 추측하여 Q 함수가 최대인 행동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제가 정의한 환경은 어프로치 관제 환경으로 항공기의 좌표, 헤딩, 고도를 상태 정보로 받았을 때 에이전트가 하나의 항공기를 선택한 항공기의 헤딩을 플러스 0, 마이너스 30 중 하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플러스 250, 마이너스 250, 0, 피트 중 하나로 고도를 조정할 수 있게 문제 상황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항공기가 충돌 및 이탈하지 않고 ILS 신호를 수신하여 관제탑으로 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연구 초기 단계로 상황을 단순화하여 적용해보기 위해 한 대의 항공기만 있는 상황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다음과 같이 보상 함수를 구축하였습니다. MVA, 다시 말해 최저 벡터링 고도 미만으로 강화하거나 항공기가 충돌 TMA를 벗어날 경우 중대한 위험으로 판단하여 마이너스 7,000점의 감점을 주고 에피소드를 종료하였습니다. 항공기가 최종 접근 경로를 침범할 경우 착륙 항공기와 근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0점의 감점을 주었으나 분리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제탑과 협의하여 침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종료하지는 않았습니다. ILS는 전파이기 때문에 ILS를 수신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며 ILS를 수신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고도와 헤딩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ILS 수신 구역 내에서 ILS 전파를 수신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고도와 헤딩을 유지하며 비행할 경우 가점을 주었고 실제로 ILS 전파를 수신하였을 때는 플러스 4만 점의 큰 가점을 주었습니다. 이때 모든 항공기가 ILS 전파를 수신하면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항공기가 ILS 수신구역 내에서 진입하고 ILS 전파를 수신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마이너스 만점의 감점을 주었습니다. 이는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ILS 수신을 회피하여 누적 보상 합을 최대화하도록 학습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분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ILS 수신을 실패할 경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프로치 관제 시 항공기를 특정 위치에서만 핸드업받지 않기 때문에 초기 위치를 랜덤하게 생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ILS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생성될 경우 항공기가 양해 보상을 받는, 즉 다시 말해 좋은 경험을 하는 에피소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항공기가 ILS에 가까워질수록 가점을 부과하는 리워드 쉐이핑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해 보았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는 에피소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커리큘럼 러닝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이란 인간의 학습 과정을 모방한 학습 방법으로 가령 사람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종의 커리큘럼을 거쳐 쉬운 문제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 같이 강화학습 에이전트도 쉬운 환경에서 충분히 학습한 이후 쉬운 환경에서 학습한 파라미터를 유지하여 점진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학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8개의 태스크를 정의하여 순차적으로 학습시켰으며 특정 태스크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다음 태스크로 학습을 진행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워드 쉐이핑과 커리큘럼 러닝 모두 적용하지 않고 학습시킨 결과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에이전트는 안 좋은 행동을 하지는 않으나 좋은 행동 또한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경험에 대한 부재와 안 좋은 경험이 너무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라 사료되며 결국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학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리워드 쉐이핑 환경에서 학습시킨 결과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 착륙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며 발표 자료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으나 모적 보상업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착륙을 회피한다고 의심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 체계가 너무 복잡할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습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러닝 방식으로 학습시킨 결과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러닝 방식으로 학습한 에이전트의 경우 착륙에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재착륙을 시도하며 비교적 공항에서 먼 곳에서 생성되어도 안정적으로 착륙 단계까지 진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 러닝과 커리큘럼 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에이전트의 에피소드 진행에 따른 보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커리큘럼 러닝을 적용한 에이전트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에피소드가 착륙까지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필요한 개선사항은 먼저 DQN 알고리즘은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으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수만큼 아웃풋 레이어를 설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수가 늘어날 경우 뉴럴넷의 수렴이 훨씬 어려워지며 연속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모델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는 좌우 30도, 상하 250피트만큼만 조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이 아닌 폴리시 베이스드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강화학습, 이미테이션 러닝 등 최적의 보상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 행동에 근접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